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6월 6일 2시 애플이 WWDC 23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15인치 맥북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 29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고 7월 19일부터 발송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주문하셨다면 20일쯤 15인치 맥북 에어를 수령하실 것 같은데요. 15인치 맥북 에어로 처음 맥OS에 입문하시거나 맥을 사용 중이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맥OS 초기 설정 10분으로 끝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버전은 촬영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인 벤투라 13.4.1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정에 정답은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설정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앱별 세부 설정은 상단 메뉴바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OS 기본 설정은 시스템 설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화면 하단 도구를 보시면 시스템 설정 앱이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설정 앱이 없다면 상단 메뉴바에 애플 로고를 누르시고 시스템 설정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맥OS에 대한 기본 설정은 모두 이 시스템 설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 배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설정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너뛰는 항목도 있을 텐데 별다른 설정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블루투스 와이파이는 잘 아실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모두 활성화만 되어 있으면 원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서는 앱별 알림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림이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앱들은 대부분 끔으로 사용합니다. 집중 모드는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그 시간 동안 허용된 사람과 앱에서만 알림을 받는 기능입니다. 저는 방해금지 모드를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켜지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설정입니다. 스크린 타임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맥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저는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켬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것이 단순 기능을 추가하는 목적 외에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을 유지하시는 것이 PC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어드랍 및 핸드오프에서 이맥과 아이클라우드 기기 간의 핸드오프 허용을 활성화해줍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애플 기기 간의 다양한 연속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 기능 사용 및 설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더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에어드랍은 다른 기기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입니다.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합니다. iOS 17에서는 연락처도 에어드랍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호에 따라 모드 혹은 연락처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플레이는 외부 장치로 비디오나 오디오를 무선으로 스트리밍 미러링 하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기능이라면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모드에서는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자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부심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다면 다크 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강조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변경하면 선택 강조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취향에 맞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래 사이드바 아이콘 크기는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에 따라 파인더 사이드바 크기도 함께 변경됩니다. 아래 스크롤 막대 보기는 항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설정은 스크롤을 할 때 막대가 생기기 때문에 막대를 통해 원하는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경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크롤 막대가 항상 표시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 스크롤 막대에서 클릭은 다음 페이지 이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클릭할 때 한 페이지씩 이동하게 됩니다. 클릭 지점 이동으로 설정하면 스크롤 막대에서 클릭 지점으로 바로 점프합니다. 기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손쉬운 사용, 아래 포인트 제어기에서 트랙패드 옵션으로 가시면 드래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기를 변경해 주시면 트랙패드에서 세 손가락으로 손쉽게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만 설정해줘도 트랙패드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메뉴 막대에 표시할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원하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보기로 설정해주고 일부 항목은 활성화 상태일 때 보기로 설정해서 최대한 메뉴 막대가 단조롭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아래 기타 모듈에서는 손쉬운 사용 단축키와 배터리 등을 표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보기는 이전 설정과 동일하게 상단 메뉴 막대에 표시할지 말지 설정하는 것이고 아래 제어 센터에서 보기는 메뉴 막대에서 제어 센터를 눌렀을 때 이곳에 표시할지 말지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배터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메뉴 막대 보기와 퍼센트 보기는 활성화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 메뉴 막대만에서는 시계 설정, 스팟라이트, 시리 등을 표시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구매했을 때 설정은 스팟라이트와 시리 모두 메뉴 막대에서 보기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메뉴 막대를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 모두 보지 않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데스크탑 및 독에서 크기를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 오른쪽 확대는 이렇게 도구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앱이 확대되어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독에 앱이 많을 경우 다른 앱을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는데 확대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원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의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응용 프로그램 열 때 아이콘 움직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앱을 열 때 앱이 감성적으로 톡 튀어오르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열려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표시 보기도 활성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앱 아래에 열려있는 앱을 점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아래 독에서 최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보기는 조금 어수선하게 느껴져서 저는 비활성화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면 독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에 고정하는 방법은 원하는 앱을 끌어내리시거나 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클릭 후 옵션에서 독의 유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자동 밝기 조절과 트루톤을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화면을 봐야 한다면 트루톤을 활성화하시는 것이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잠금에서는 상황에 따라 몇 분 후 화면 보호를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다양한 설정 값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배터리 사용 시에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2분 이후로 설정해 두었고 전원 어댑터 사용 시는 10분 이후로 넉넉하게 설정해 뒀습니다. 만약 배터리를 사용할 때 화면이 자주 꺼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넉넉한 시간 이후 꺼짐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처럼 테인과 같은 앱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화면 꺼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치 ID 및 암호에서는 터치 I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고 터치 ID 사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맥 잠금 해제, 애플페이, 암호 자동 완성 등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 사용합니다.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아래쪽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를 활성화해 주시면 정말 편리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별다른 암호 입력 없이 맥을 끼우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 애플워치를 사용한다면 꼭 활성화해 이용하세요. 트랙패드에서는 포인트 및 클릭에서 탭하여 클릭하기를 활성화해 줍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트랙패드를 물리적으로 눌러야 클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꼭 활성화해서 사용하시고 스크롤 및 확대 축소에서는 모두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상단에 애니메이션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스처에서는 페이지 쓸어 넘기기에서 두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하기를 설정해 주시면 웹페이지에서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통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가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 응용 프로그램 쓸어 넘기기에서 네 손가락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기를 설정해 주시면 트랙패드에서 손쉽게 전체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앱을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트랙패드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화면을 손쉽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어 편리한 기능입니다. 미션 컨트롤은 네 손가락으로 위로 쓸어 올리기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작업 중인 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앱으로 이동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런치패드도 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데스크탑 보기도 활성화해 주시면 많은 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데스크탑으로 접근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설정은 모두 살펴보았고 파인더 설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에서 파인더를 눌러주시면 파인더가 나타납니다. 코맨드 쉼표를 눌러주셔도 되고 상단 메뉴 막대에서 파인더를 누르시면 아래 설정이 있습니다. 파인더 설정 일반에서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에서 보기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인더를 열 때 어떤 파인더를 열 것인지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최근 항목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추천하는 여러 파일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파일 외에 이메일을 지정하고 싶다면 기타로 가셔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매번 새로운 파인더를 열 때 설정된 파인더로 나타납니다. 저는 다운로드로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새로운 파인더는 데스크톱에서 커맨드 N을 눌러주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사이드바로 가셔서 사이드바에 표기할 항목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시스템에서 기본 제공하는 항목을 체크나 체크 해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크한 항목이 즐겨찾기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외에 아래쪽에 아이클라우드 위치도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창에 없는 파일을 즐겨찾기 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이드바에 해당 폴더를 끌어넣으면 즐겨찾기 추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밖으로 빼주시면 즐겨찾기가 제거됩니다. 다음은 파인더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인더 메뉴 막대에서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도구 막대 보기, 모든 탭 보기, 탭 막대 보기 쭉 나오는데 여기서 경로 막대 보기, 상태 막대 보기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 막대 보기를 해주시면 아래쪽 폴더 경로가 표시되며 상태 막대 보기는 가장 아래쪽 해당 파인더의 항목 개수와 사용 가능 저장 공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보기들도 자신의 기호에 맞게 눌러보시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맥을 처음 세팅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설정은 모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 시스템 설정, 파인더 설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설정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패드 초기 설정 및 사용 방법 영상도 더보기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이패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IT 리뷰, 정보 사용 팁을 빠르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로그 에디터 피스타였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